서울에 사는 30대 김민준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민준 씨가 10살이던 그 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10살. 그 후로 아플 때마다 그때 당시 옆집에 살았던 누나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민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민준 씨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야, 뼈다귀! 야, 얘 이거 맞으면 뼈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반 애들이 집 앞까지 쫓아와서는 실내화 가방을 던지면서 괴롭혔거든요. 유난히 작은 키에 마른 몸. 엄마 말로는 저는 아기 때부터 몸이 약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날도 실내화 가방에 얻어맞으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애들이 있었는데 친구죠. 갑자기 애들이 제 뒤를 보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퉁퉁 부어있는 두 눈, 낯빛이 어두운 처음 보는 누나였어요. 너 이름이 뭐야? 어때? 민준이요. 민준. 몇 살? 10살이요. 그 순간 저를 보는 누나의 눈빛이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소름이 돋아서 꾸벅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얼른 집으로 향했죠. 근데 누나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집 앞까지요. 너무 무서워서 집에 얼른 뛰어 들어갔죠. 그 누나가 우리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미영 씨네? 어쩐 일이야? 짐 정리는 다 했고? 아, 안녕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해요. 엄마랑 아니야, 그 아니야. 누나랑 사이좋게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민준아, 이쪽으로 와봐. 민준아, 옆집 누나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가워. 잘 지내보자. 엄마가 며칠 전 옆집에 이사 온 미영 누나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 마주친 누나의 모습은 안녕, 민준아. 처음 봤을 때랑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긴 머리카락은 머리끈으로 깔끔하게 묶고 얼굴 색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누나의 웃는 얼굴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나는 제가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민준아. 누나,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와서 소꿉놀이도 같이 해줬고요. 착하다. 또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면 기다렸다는 듯이 집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줬죠. 누나 덕분에 같은 반 애들이 따라와서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누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친 누나가 생긴 것처럼 기분이 정말 좋았죠. 근데 언제부턴가 누나네 집에 손님이 진짜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누나 진짜 인기가 많구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줄지어 누나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뭐지?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항상 검고 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한 건 올 때마다 누나네 집을 사납게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화나는 일이 있으신가? 나중에 누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항상 제 자전거를 세워두거든요. 근데 제 자전거 옆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나! 한달음에 달려가서 봤는데 누나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건 제 자전거인데요. 소름이 끼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 있는데 그 여자가 손을 들더니 검지를 제 이마에 갖다 대더라고요. 엄마! 엄마 옷자락을 부여잡고 다시 나가봤는데 분명 방금까지 있었는데 집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다음날 제 자전거가 사라진 거예요.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못 찾았죠. 힘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따르릉 자전거 소리가 나서 내다봤거든요. 저거 내 자전거 아니야? 앞집 사는 용철이가 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용철이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스라치게 놀란 그 순간 저는 봤어요. 어제 집 앞에서 봤던 그 여자가 넘어진 용철이 옆에서 기괴하게 웃고 있는 걸요. 너무 놀라서 엄마를 부르러 가려고 돌아섰는데 이 아저씨 누나네 집을 무섭게 노려본다던 그 아저씨였어요. 잘도 숨어 있었네. 너 이름이 뭐야? 저요? 왜요? 이름이 뭐야? 누나, 방금 여기 있던 아저씨 못 봤어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널 봤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누나는 제 손을 잡더니 다급하게 누나네 집으로 잡아 끌었어요. 민준 앉아. 누나네 집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집 안에 엄청 큰 불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보살이야 보살 무당이야. 무당이었던 거죠. 손님들이 신내림 많았구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던 사람들이 다 전보로 온 손님들이었던 거죠. 집 앞에 자전거가 있었는데 누나가 그걸 보더니 뒤에 뭐가 앉아있다. 이거 타면 안 된다, 버려라. 그래서 라고 없어졌구나.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다른 집에 줬는데 이게 사고가 나니까 아, 이게 무당이 맞긴 하구나, 그런 게 진짜 찜찜해서 있구나 갖고 있긴 그래서.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민준 앉아. 누나는 작은 방에서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나왔어요. 민준아, 누나가 소리 질러서 놀랬지. 미안해. 아, 이거 누나가 민준이 주려고 산 건데 쇼핑백에는 새 옷과 새 책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꼭 들고 다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아까 그 아저씨가 민준이 앞에 또 나타나면 누나한테 꼭 말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누나는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벽을 타고 중얼중얼 누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도 같이요. 그리고 며칠 뒤 잠을 자는데 그때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지?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제 방문 쪽을 쳐다봤는데 누구세요? 저번에 우리 집 앞에서 제 이름을 묻던 그 아저씨였죠. 또 왔어. 근데 아저씨 뒤에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한 명 더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 온통 하얀색인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아주 먼 곳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몸의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것만 같고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엄마?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엄마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3일 동안 알아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열나고 해가지고 병원을 가도 크게 뭐 어디가 아프다는 병명도 안 나오고 또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집에 오면 열 올라오고 앓으면서 아저씨들이 2명이었다가
그러니까 3명이나 보인다. 또 와 있다. 그 말을 하니까 점점 많아지네.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딱 이게 저승사자구나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막 우시면서 벌써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울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누나가 그 소리 듣고 찾아왔었고요. 집에 찾아온 누나는 제 주변에 촛불을 동그랗게 둘러 세우고 초에 불을 붙인 뒤에 이틀 동안 밤새 제 곁에 앉아서 방울을 흔들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밤 제가 차도가 없자 누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늘 밤만 다른 집에서 자고 오세요. 민준이는 저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했던 거였죠. 다음 날 엄마는 고마운 마음에 누나에게 줄 과일을 사 들고 왔는데요. 미영 누나가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심장마비로. 야, 이거 뭐야? 상황을 알게 된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를 이제 더 이상 못 본다는 말에 저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떼쓰듯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장례식장에서 미영 누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요. 누나의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그래서 그렇게 급히 갔구나. 이제 알고 보니까 누나가 좀 어렸을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시집살이를 하다가 아들이 진짜 원인 모르게 계속 아프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아프겠네. 이제 누나도 계속 아프고 이유 없이 계속 아프다가 약간 알고 신병 보니까 같은 그게 거가 신병이었던 보네. 거고요. 그러네. 시댁에서 이제 네 팔자 때문에 손자가 죽었다. 옛날에는 그랬어 그래서 진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혼까지 당하고 진짜 속 아픈데 그런 얘기를 하네. 무당집을 차린 거죠. 누나 어머니랑 이제 연락을 한 번씩 하면 이제 옆집에 아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사는데 착하고 귀엽다. 항상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는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 있어요. 생사를 오가면서 누나의 방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던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 3명이 제 발밑까지 와 있는 걸 봤거든요. 아직 애기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봐봐요. 여기 손도 이렇게 잡고 팔도 너무 잡고 애기잖아요. 아직 안 된다고요. 얘는 안 된다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얘는 살려줘요. 얘는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누나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민준아. 괜찮을 거야, 나. 너는 중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고마웠어, 민준아. 고마워. 그게 누나가 저에게 건넸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민준이란 이름은 실제로 어릴 적 제가 쓰던 이름인데요. 저승사자가 찾아와 이름을 물었으니 꼭 이름을 바꾸라던 누나의 마지막 당부대로 저는 이름을 바꾼 채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나가 하늘에서는 아들과 못다한 시간을 함께하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귀농 생활 중인 유철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의 괴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좀 특이해. 시골에서 일어나는 진짜 괴담은 바깥에 알려지지 않거든요. 다들 쉬쉬하고 숨기기 때문에 한때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아주 비밀스러운 사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아? 갑자기 서로하고 또 동네에 소문날까봐 흉흉하다고. 맞아. 제보자가 큰 용기를 내서 심야 괴담에 제보한 작은 시골 마을의 비밀. 네. 지금부터 제가 철진 씨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로 귀농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죠. 귀농하고 처음으로 서울 부모님 댁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를 몰고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로 들어섰는데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간신히 차를 세웠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다급히 내려서 보니까 개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것도 머리가 없이 몸통만 남은 채로 말이죠. 교통사고가 아니었네. 야생동물한테 당했나? 저는 소름이 끼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찜찜한 기분으로 집 앞에 도착했는데 마침 퇴근하던 이웃집 부부가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세요? 철지씨구나. 그러자 여자의 남편이 나타나서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는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데 인사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왜 그러지? 하지만 이웃들의 수상한 반응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길래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수상함을 느끼고 진실을 들려줄 만한 사람을 떠올려봤죠. 그건 바로 형님, 오셨어요? 오, 잘 지냈어. 야, 무슨 일 있어?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한 동생이었어요. 뭐야, 대체? 마을에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맞지? 그게 동생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표정을 하고는 그 유압에 다리 건너오실 때 못 보셨어요? 제가 본 몸통만 남은 채 죽은 개를 말하는 건가 싶었죠. 야, 안 그래도 개가 한 마리 죽어있던데. 또 그건 그 여자가 했나 보네. 몇 주 전부터 다리 위에서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야, 귀신? 예. 제가 서울에 가고 며칠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 색색깔의 다른 원피스를 입고 다리 위를 걸어 다닌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귀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귀신의 뒷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자가 이 도로를 걸어가잖아요. 여자다하고 차를 돌려서 오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저쪽으로 다 돌았거든요. 멈추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돌아도 없고 왼쪽으로 갔는데도 없었어요. 아내도 보고 형도 보고 많이 봤죠. 그래서 여자들이 한참 동안 운전 안 했죠. 겁난다고. 여러분이 보셨네 그럼 주인공이랑. 다 봐. 아유 말도 마세요. 며칠 전에 철물 좀 하는 성민이. 그놈의 귀신이 이제 먼지 때문에 완전 마을이 개판이다 개판. 어? 뭐 저쪽에 다리에서 나타났다면서. 잡아 족치던가 이제 이 새끼고. 혼쭐을 내주겠다고 큰 소리 아주 떵떵 쳤거든요. 형님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더욱 찜찜해진 기분으로 차를 몰고 2차선 다리에 접어들 때 분명히 아무도 없던 갓길에 호련히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긴 머리에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 말이죠. 설마 마을 사람들이 봤다던 그 귀신인가?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의 속도를 줄인 다음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깨와 등이 심하게 굽어 있는데 그런데도 키가 좋게 190cm는 넘어 보였어요. 오 여자 귀신 크네. 원피스 아래로 보이는 다리에는 혈관이 울룩불룩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일 리가 없어. 놀란 가슴을 애써 다잡고 다시 바라보자. 그 원피스 귀신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서둘러 주변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귀신을 봤는데 쉬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 때쯤 새벽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옆집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비트성이로 죽어있는 닭들이 보였습니다. 봤어. 내가 봤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이랬는지 보셨어요? 그 귀신이야. 그것이 또 찾아왔어.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원피스 귀신이 닭장 주변에 나타났다면서 아무래도 닭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가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귀신인지 뭐지 더 이상 활기를 못 치게 내가 만들어줄 테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한 손에 커다란 망치를 들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부다닥거리는 닭소리를 듣자마자 살금살금 옆집 닭장으로 향했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보이는 빨간 원피스. 입으로 닭의 목을 물어뜯는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궁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아이고. 그러자 그 귀신이 모든 움직임을 뚝 하고 멈추더니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괴성을 치러 오는 죽은 닭을 들고 무서운 속도로 도망쳤어요.
거기 서지 못해! 곧바로 그 뒤를 쫓았지만 하이를 신고도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그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저는 어떻게든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본거리는데 바닥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원피스 귀신이 죽인 닭에서 떨어지는 피 같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피의 흔적을 쫓아 이동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 생전 처음 맡아보는 불쾌하고 역겨운 냄새에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나무 너머로 웬 텐트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텐트? 가까이 다가가서 엿보자. 저게 대체 다 뭐야? 빨라 비틀어진 동물의 시체들이 쌓여 있고 사이코네. 그 앞에 원피스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괴이스럽다.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원피스 귀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 그것도 남자였습니다. 사이코야 노라이야.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아빠. 곧이어 텐트 입구가 열리며 중년 남성이 그를 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침낭의 지퍼를 칙 하고 내리는데 그 안에는 죽은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얘 정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상상도 못한 기이한 장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그때 시신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더니 입고 있던 빨간색 원피스를 시신의 가슴까지 살포시 덮은 다음 죽은 짐승의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엄마, 그만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죽은 여자의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깨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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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나고. 기도는 더욱 격해지기만 하고 어느새 두 남자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웃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정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어요. 근데 손이 덜덜덜 떨려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순간 서늘하고 오싹한 느낌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원피스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저를 향해 뛰어왔어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렇게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을지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그 밤 텐트가 있던 야산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을 이장님한테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됐죠. 3개월 전 어느 날 캠핑 장비를 잔뜩 챙겨서 마을에 나타난 아들과 아버지. 두 남자가 산에 텐트를 칠 때만 해도 사이좋은 부자가 장박을 하려 왔나 보다. 아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숨겨진 비밀의 일행이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커다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죽은 엄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죽은 가족을 되살리는 부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시체를 끌고 우리 마을에 찾아왔던 겁니다. 아들이 여장을 하고 매일 원피스를 갈아입은 것도,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모은 것도 모두 다 부활 의식을 위한 행위였던 거죠. 그렇게 매일 밤 아들과 아버지는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며 시신의 부활을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문에 기사한 줄 나지 않았지만 이 마을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나 낯선 이방인에게는 숨기는 비밀이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수상한 이웃입니다. 무섭겠다. 이웃들이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저도요. 자, 이번 사연은 전주에 살고 계신 이찬영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찬영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2009년 9월, 저의 가족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인사 발령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한동안 낯선 동네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아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려가자. 저희 아파트는 이 주차장 옆쪽에 분리수거장이 있었거든요. 놀래라. 분리수거장 한쪽에 어떤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뭐지? 혼자 뭐 하나 싶어서 슬쩍 봤는데 이 사료랑 물이 담긴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것 같았죠. 그걸 보고 저분이구나 싶었어요. 분리수거장에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아줌마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양이 밥 주고 계시구나. 안녕히 계세요. 지나려던 그때 나랑 같이 놀래? 나랑 놀자. 응? 우리 집에 가자. 딱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었고 티셔츠랑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나이는 40대 초중반으로 보였어요. 되게 며칠 안 씻은 사람처럼 되게 깨져져 있어요. 머리도 아감아서 헝클어져서 눈이 가려져가지고 입만 보이고 무섭기도 하고 이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질감은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이 진하게 풍겨오는 알 수 없는 악취까지. 좋은 일 하시는 분 같긴 한데 어쩐지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전 아줌마를 피해서 얼른 공동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하필 점검 중이라는 거예요. 뭐야?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언제 올라가냐. 저희 집이 6층이었거든요. 전 투덜투덜거리면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올라가?
그 아줌마는? 아 따라오. 아니 그 집에 있는 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여기 사시는 건가 싶다가도 영 수상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 했다는 생각에 2칸, 3칸씩 빠르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제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곧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고 문고리를 급히 돌렸습니다. 그런데 나랑 놀자. 아줌마가 복도로 완전히 들어서서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에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아줌마가 이웃집인 606호 앞에 멈춰섰어요. 때마침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렸고 전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우야, 웬땀이 이렇게 흘려? 왜 그래? 근데 엄마 혹시 606호에 사는 아줌마 알아? 아줌마? 글쎄. 그러고 보니까 606호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긴 하네. 뭐지? 진짜 이웃인가? 찝찝한 마음이 끝까지 가시질 않았지만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죠.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를 걸어오는데 이게 뭐야? 코를 찌르는 악취가 복도에 가득한 거예요. 여름이었나? 이 냄새는 분명 지난번에 그 아줌마를 마주쳤을 때 맡았던 냄새거든요. 그분의 장치였구나. 어디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냄새야?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에 서 있는 아줌마가 보였습니다. 진짜 소름 돋아. 아줌마는 무언가를 품에 꽉 끌어안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세히 그걸 들여다보게 됐는데 축 늘어져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를? 등줄기가 뻐근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쭉 폈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광경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빠르게 복도를 달려서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께 조금 전 상황을 횡설수설 설명했습니다. 냄새? 아까 저녁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당신 혹시 무슨 냄새인지 알아요? 냄새요? 글쎄, 찬영이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또 쓸데없는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대 아니라며 울먹이는 저를 본 두 분은 그제야 심상치 않다 여기시곤 어떻게든 아줌마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면서 사흘 밤낮으로 606호를 찾아가셨는데요. 끝까지 아줌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결국 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이미 여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실체야 그럼. 실체가 있어. 그것만 맡은 게 아니구나. 그럼 어쨌든 뭐 관리소에서 나서겠다 싶어서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전 엄마 심부름으로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서 집을 나섰어요. 또 떡국이야? 우리 집 맨날 떡국만 먹나? 복도로 나온 이웃은 바로 606호 아줌마였어요. 전 일단 가까운 계단 쪽 기둥 뒤로 몸을 숨겨서 아줌마를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아줌마는 신이 난 듯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 봉투 밑으로 검붉은 액체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건 피였습니다. 검붉은 피는 복도 바닥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저 쓰레기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공포였어요.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1층 공동 현관이 보였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출입구로 발을 마저 뻗는 순간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절 쫓아오던 슬리퍼 소리도 아줌마의 목소리도 갑자기 뚝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의아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는 그때 이거 뭐야? 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왜 그래? 전 제 방 침대 위였고 엄마께서는 절 걱정스레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왜 그래? 화들짝 놀라 허리 쪽을 이렇게 쓸어봤지만 몸엔 상처는 없이 멀쩡했습니다. 꿈이야 꿈. 엄마께 여쭤보니 공동 현관에 혼자 쓰러져 있는 저를 새벽에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오, 꿈이. 꿈이 아니야. 왜 그래? 그 아줌마. 그 아줌마가 날 칼로 찌르려 했어. 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크게 놀라시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뭔가 있긴 있구나. 아니 그 집 기척이 없어서 아까 관리소에서 경찰 불렀거든? 근데 글쎄 그 집 아줌마 집에서 혼자 돌아가신 지가 일주일 정도나 됐다더라고.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옆집인데 진짜 꼬림칙하네. 아줌마의 시체와 함께 방치된 집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취였구나. 그 시체 썩은 냄새. 집안이 온통 쓰레기와 악취, 벌레로 가득했대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바로 냉장고 안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뭐 있나 봐. 웬 신문지로 쌓인 것들이 냉장고에 가득 쌓여 있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위별로 보관된 토막난 고양이 사체였습니다. 갯맘이 아니라 킬로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고양이 사체가 부위별로 몸통, 머리, 팔 이렇게 구분해서 보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보통 동물한테는 팔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혹시나 다른 대상한테 하기 위한 예행 연습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만약에 아줌마가 돌아가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했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열린 문틈 사이로 나던 끔찍한 죽음의 냄새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아줌마의 환영을 받던 걸까요? 끔찍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저에게 아줌마는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벽간소. 부실공사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서울 성북구에서 회사원 이세준 씨가 보내온 사연인데요. 제가 세준 씨를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저는 광주로 내려갑니다. 입사 후 1년 만에 과장 승진과 함께 본사가 있는 광주로 발령이 났거든요. 잘 됐네. 네. 회사 숙소도 있었지만 누구랑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원룸을 알아봤죠. 진짜 죽다 하면은 너무 돈을 더 쓰고 싶어. 말고 다른 데 없어. 내심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잘 됐네. 네. 그렇게 이사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퇴근을 하고 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순간 뭔 일이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가 봤는데 옆집 여자가 우산을 허공에 휘저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 버리지 뭐예요. 이상하다. 아, 이상하네. 조심스럽게 그 집 앞으로 다가가 봤어요. 근데 아이씨 뭐야 이 썩은 냄새는.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썩은 밥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썩은 밥? 썩은 밥. 이상하네. 그 여자분이 좀 이상해. 얼마나 방치돼 있었던지 날파리들이 꼬여 있었어요. 아씨 뭐야 이거? 이거 이사 잘못 온 거 아니야? 이 찝찝한 기분을 뒤로 하고서 집으로 돌아서는데 뭐야? 저게 뭐야? 옆집과 나란히 있는 베란다 창문 방충망에 날파리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벌레. 분명 이게 옆집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창문을 닫고 살자 했죠. 그렇게 창문을 닫고 나니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옆집 101호의 소리가 벽을 넘어서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에이씨 진짜.
아니 뭐라고 하는 거야? 자나? 진짜 자나? 자는 거 아니야? 안 자네. 부실공사야.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놓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마침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가고 난 뒤였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 또 옆집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안 나? 갔겠지? 아까 간 거 같은데. 안 갔으면 어떻게 하지? 야, 내가 보고 올게. 잠깐만. 관음증이 있나 보다 이게 옆에 사람이. 그러더니 드르륵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자동적으로 제 눈은 옆집과 연결된 그 창문 쪽을 바라보게 됐죠. 그 순간에 사람 눈이 보였어요. 분명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에이씨. 내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창문으로 날 훔쳐보고 있었다. 이건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저기요. 문을 안 열고 세상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저기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리더니 파리한 얼굴의 여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배기훈데요.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가요? 아니 맨날 두 분이서 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고 방금도 저 훔쳐오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 혼자 살아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뭐 속이는 게 있네. 아니 뭐지 저 당당함은? 거기다가 혼자 산다고? 들은 게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귀가 꽂히기 시작하니까 옆집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맞아. 막 창문 여닫는 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 있죠.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더니 급기야 몸살이 와서 결근을 하게 됐어요. 괜찮아? 너 많이 난다. 괜찮아. 자면 괜찮아져. 고맙게도 여자친구가 간호를 해주겠다며 왔더라고요. 나도 자고 갈래. 안 돼. 감기 올마. 같이 아프면 되지. 아, 아파. 미안해. 팔도 아파 이제. 괜찮아? 그때 또 옆집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가지? 오늘 안 가면 죽일까? 그래, 그게 좋겠다. 죽이면 쟤 또 집에 혼자야. 에이씨. 시끄럽게 또 저러네. 오빠 왜 그래? 옆집 소리 안 들려? 어? 들어봐봐. 그 순간 소리가 툭 끊기고 조용해졌어요. 뭐야 미친놈들이네.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일단 여자친구를 집으로 보냈어요.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잡기만 해봐라. 하던 그때 저럴 줄 알았어. 저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장난하나 진짜. 씨.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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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저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뭐가요? 뭐가요? 방금도 남자하고 내 얘기 했잖아요! 얘기도 안 했고요. 저희 집에 남자 없다니까요. 저 혼자 산다고요.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 차라리 남자가 있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게 뭐야? 아무도 없는 집안에 촛불 하나만 덩그러니 켜져 있는데 더 해괴한 거는 한쪽 벽에 부적이 가득히 붙어 있었던 거예요. 뭐야? 무속인 아니야? 그 부적들은 다 뭐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여자가 답변 대신에 되레 이상한 걸 묻는 거예요. 저 혹시 집에 뭐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들려준 얘기는 이랬어요. 며칠 전에 비 오던 날 우산을 말리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검은 형체가 저희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대요. 아, 이거 사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느낌에 서둘러서 이제 막 도어락 비밀번호 막 누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막 다가오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얼마 후에 제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서 따지러 왔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순간에 그 옆집 여자는 아 진짜 저 집 뭐 있구나 그런 직감을 했대요. 오호. 저희 집과 연결된 벽에 부적을 잔뜩 이렇게 붙여놓고 문 밖에 귀신밥 내놓은 것도 귀신이 혹시라도 자기 집에 들어올까 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진짜 여기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서 내일 이사 나가요. 전 도저히 옆집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간다고 그러니까 뭐 다행이다. 저 여자 가면서 또 없어질 수도 있어. 다음 날 정말 여자 이사를 나갔고 제 예상대로 소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오, 다행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사흘 만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빌라 복도에서 또 귀에 익은 그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는 언제 와? 왜 안 와? 도망간 거 아니야? 왜 안 올까? 심심하다, 심심해. 아 뭐야 이 사람들 또 다시 돌아온 거야. 아 진짜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 101호는 조용한 거예요. 그 소리는 바로 우리 집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 옆집 여자가 한 얘기가 그거 다 사실이었어? 그럴 리 없어. 아, 심호흡을 크게 한 후에 저희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아유, 그건 그렇지. 아씨. 뭐야, 아무것도 없네. 북박이장을 이렇게 보니까 왼 팔 하나가 삐져나와 있다가 그게 쓱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야? 진짜 헛것이 보이네. 진짜. 창문에서 봤던 그 소름 끼치는 눈. 더 공포스러웠던 건 찢어줄까 잘라줄까. 물어뜯어 죽이자. 재밌겠다. 그게 둘이 아니었어요. 귀신 혼자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들은 줄 알았어. 그 길로 전 집을 뛰쳐나와 버렸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월세 남은 건 모두 보증금에서 까기로 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 그 목소리를 다시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정말 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걸까요? 검비자디. 우리 말이야 검 같네 이건. 뭐 주문 같은 외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멀리 중동에서 박혜진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먼저 제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중동 카타르에서 예전에 살았었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제 자식 일이라서 남한테 쉽게 털어놓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번에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턴 제가 혜진 씨가 되어서 중동에서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집은 2층 단독 주택이고 1층엔 부엌과 거실, 2층엔 부부방과 아이들 방이 각각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 집입니다. 아이고. 집에서 이제 생일 파티 하고 있는 단란한 한때군요. 예, 이런 사진입니다. 당시 지훈이는 9살, 둘째 지혁이는 5살. 둘 다 성격이 밝고 아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개구쟁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랑 아이들은 단지 내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으면서 뭐 매일매일 소풍처럼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시작됐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잠자리에 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뭐야? 거실인데. 무슨 소리지? 처음엔 잠결이라 잘못 들었나 싶었죠.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일어나 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응? 누가 온 것 같아. 누가 와? 순간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무기가 될 만한 걸 손에 들고 먼저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어요. 첫째 지훈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둘째를 확인하는 순간 지혁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과 함께 1층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어머, 글로 들어왔어. 유리문 쪽으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발끝에 뭔가가 툭 닿았어요. 그건 아이가 늘 품에 안고 다니던 애착 인형이었어요. 여보! 당신도 없어? 지혁아! 저 괜찮아? 지혁아! 지혁아! 아무 미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혁이. 그 순간에는 왠지 그쪽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이를 방에 재우고 제 침대에 누워서 지혁이가 왜 거기 있었을까 생각하며 뒤처이고 있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또 지혁인가?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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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있어? 아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엄마 너무 추워요. 저를 보고 너무 춥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가자, 들어가자. 하지만 여기는 카타르. 그치, 거기는. 중동 특성상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아주 덥고 습한 날씨인데 아이는 벌벌 떨면서 계속 춥다고 얘기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놀라지.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 아이에게 간밤의 일을 살짝 물어봤어요. 지혁아, 근데 어젯밤에 왜 나갔다 온 거야? 글쎄 모르겠는데. 뭐지? 분명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마치 모르는 척 숨기는 느낌이랄까?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땀 좀 봐봐. 안 돼, 벗어. 벗어, 이 땀 좀 봐봐.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데도 그 더위에 아이가 옷을 여러 겹으로 껴입는 거예요. 온몸에 땀띠가 나도 아이는 춥다고 말하면서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데?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혁이와 산책을 나가는데 마당에서 물을 나르던 이웃집 카타르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가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을 묻더라고요.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이제 뜻밖의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이가 소아 목류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류병. 밤마다 들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 지혁이의 발소리. 매일 밤 뜬 눈으로 아이를 지키며 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이러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머리맡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얼굴이 핑크색으로 된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나 저를 보던 여자가 갑자기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건비자디. 제목인데요, 우리.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이지만 왠지 소름이 돋아 귀를 막고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그때 뭐야? 빙의가 됐나? 공주절기 공주절기 재혁아 너 왜 그래? 순간 제 아이지만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지혁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을 연달아 겪고 나니 제 멘탈은 그냥 너덜너덜. 맞아. 불안한 마음에 몸을 바쁘게 움직이기로 했죠. 청소를 하고 잠시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조심스럽게 떴는데 눈앞에 어젯밤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는 물을 뚝뚝 흘리며 눈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여자. 그리곤 무언가를 말을 하려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듯 아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쭉 길어지더니 제 양쪽 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귀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건비자디였습니다. 찾아줘. 찾아줘. 찾아달라고. 정신 차려, 어? 얘들아 왜 그래, 어? 눈을 뜨자 남편이 제 몸을 감싸 안더니 뭔가 이상한 것을 본 것처럼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누워있던 곳은요. 테라스 바닥이었고요. 남편이 저를 발견했을 땐 찾아달라는 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을 하다 말고 헐레벌떡 집에 와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앞집에 무슨 일 생겼나 봐. 지금 경찰차 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앞집? 무슨 일? 이웃집 주변에 사건 현장에서 볼만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특히 물탱크 주변에 줄이 여러 겹으로 쳐져 있는 겁니다. 뭐가 있나 보다 거기.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수갑을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웃집에서 일하던 인도계 가정부. 알고 보니 이웃집 아저씨가 가정부를 성폭행을 한 후에
물탱크에 유기를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우리를 찾아왔던 그 여자. 바로 이웃집 아저씨에게 살해를 당한 인도인 가정부가 아니었을까요?